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2022년 상반기 취업 준비를 위한 최신 사회 이슈 7선 준비해 왔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어나는 국가 예산 그리고 지속적인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나 작년도보다 많은 600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바 있고요.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OECD 국가 중에서는 빚 증가 속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 동안 선진국은 2022년도에 특히나 부채를 많이 줄여냄으로써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역으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지속적인 추경과 그 적자국채 발행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율을 높여냄으로써 이 수입 물가를 높이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데 굉장히 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 뒤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할 텐데요.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만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때문에 오히려 그 서민들이나 기업들의 활동을 조금 더 제약하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렇게 현금성 복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들 결국엔 미래의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점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국가 부채 그리고 각 해외 국가들의 어떤 부채 증가 현황 같이 비교해 보시고 이런 부채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담과 미래를 억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견해 밝혀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가별 미래산업 육성 전쟁이라는 테마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그 산업의 중요성이 높았던 산업보다는 새로운 IT 그리고 디지털 그리고 테크 산업들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군으로 새롭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열강들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파운드리 2차 전지 배터리 생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국 내에 이런 핵심적인 자원을 직접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과 같은 경우에도 금년 2분기, 2월이 아니라 2분기입니다. 2분기까지 유로피안 칩스 액트를 제정할 예정이며 EU 내에 설계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일개 기업 단독으로 산업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부터 중견, 소기업이 하나의 어떤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어떻게 이 우리나라 그리고 또는 유럽이나 미국의 서구 국가들의 성장과 연결되는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얼마나 좋은 유인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일자리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창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30조 원을 투자해서 파운드를 짓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대규모 그런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미국 내에 창출할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런 국가 간의 차이 우리가 한 번씩 잘 비교해 보면서 미래 경쟁력 확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각자 견해 밝혀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스크루플레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경제 상황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꿨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은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낮추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여했습니다. 자, 미봉책으로 붕괴를 막긴 했지만 이 시장에 투입된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거품이 끼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각 국가는 다시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속적인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4차 산업혁명 태동은 원재료 품귀와 물류비 폭등을 야기하면서 물가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두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계와 기업이 이자 부담은 높아지고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까지 오르니 소비는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장기화된다라고 한다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요. 기업의 생산활동 저하, 일자리 감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선순환의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한 이 경제 상황을 표현하는 스크로플레이션이라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 풀어볼 수 있고 이런 경제 상황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자의 견해 밝혀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에너지 안보 위협입니다. 이게 사실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시기별로 그 이슈의 이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다뤄볼 만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탈원전, 탈석탄을 기조에 두고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LNG에 의존하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가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자, 작년도에는 문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탈석탄과 탄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효율입니다. 탈원전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의 안전성만 보장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고 발전 단가가 매우 낮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값싼 전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생산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반면 풍력과 태양광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력 단가가 높아서 공급 측면, 가격 측면에서 모두 불리합니다. 자,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입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결국에는 발전 단가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전기기기화 되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전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안정적이고 값싼 전기 공급력이 곧 산업 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에너지 불균형과 수급 불안은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자, 실제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 폐쇄를 하려고 했었던 원자력 기술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 소형 원자력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유럽은 텍소노미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해외 사례들까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 현재의 우리나라 에너지 기본 계획 내지는 정책 자체가 미래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제도나 방향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 각자의 견해를 밝혀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슈로는 빅블러 시대의 도래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기술이 산업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IT 업계가 은행업을 영위하는가 하면 통신 자동차 회사가 반도체 개발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통업체가 같은 온라인 시장 내에서 서로 경쟁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산업군 내에서 기존의 경쟁자라는 공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있고 경제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요. 신규 고객의 정의와 범위까지 폭넓게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각자의 고민들 더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디지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은 바로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AI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얼마나 폭넓고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나 정교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고도화된 분석을 하고 자신들의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 자체가 개별 기업들의 역량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의 그 강점, 역량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단일 사업을 넘어선 새로운 사업 확장과 다각화를 고려한 사업 전략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기업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신규 고객들을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견해까지도 밝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ESG의 시대와 그린플레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ESG의 SG만 제가 대문자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ESG 경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식상한 소재인 건 맞지만 다루는 관점이 달라지면 새롭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지금까지 환경에 대한 이슈만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S와 G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소셜, 사회, 가버넌스, 지배 구조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도에 H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공사 현장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건이 있고요. K사의 경우에는 IPO 직후 경영진의 대규모 주식 매도로 그런 유저들 그리고 혹은 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문매를 맞은 바 있고, W사의 경우에는 코인 대량 매도 등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그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코로나19의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마스크를 긴급 공수하거나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그 사회적 지원들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이 사회적 공헌을 하는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그리고 존중받을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게 소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가버넌스 측면에서 보자면 기업 내 외부적으로 투명한 조직 구조를 만들고 정착시키고 투자자, 시장 친화적인 기업 운영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감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가버넌스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사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서 투자자들과의 어떤 교감 그리고 투자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버넌스 측면에서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SG 측면에서 environment라는 환경을 제외하고서도 기업 활동에 그런 중요한 그런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여러분들의 관점 제시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 추가적으로 친환경 트렌드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추가적 비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공정에 탈원 장치를 설치한다던가 공정 자체를 뜯어 고쳐서 이 이산화탄소 배출량 내지는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공정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비용이 투입되게 되고 이런 비용의 투입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제품 가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는 최종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제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친환경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최종 소비자들의 그 최종 소비 제품 가격을 올려냄으로써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유발한다라는 점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놓게 된 거고요. 우리가 친환경적인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필요로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물가가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자국 우선주의 이슈의 확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전 세계 물류 기능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항만의 근로자들이 대규모 확진이 발생을 하면서 전 세계 선박이 물건을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고 계류되는 현상이 몇 개월 동안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해상 운임료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선박을 잡을 수 없다 보니까 부르는 게 값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HMM 같은 경우에도 정말 사상 최대의 엄청난 실적을 거뒀을 정도로 운임료가 폭등을 했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운임료의 폭등은 기업이 만드는 제품, 원재료 수급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일정 지연을 초래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편의가 떨어지게 되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같은 경우 굉장히 가격이 진짜 뭐 2배 이상 오른 바 있고요. 가스, 원유, 구리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반도체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과 기계 장비들의 수급까지도 어려움, 차질이 생김으로써 대부분의 이런 핵심적인 원료와 기계 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가 부담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커지게 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해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이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 누적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전 세계 각국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자국 내외 해외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그런 어떤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자국 내 일자리 창출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개별 기업단에서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기업 차원에서의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회사 차원에서 고민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 그리고 핵심 부품의 어떤 내재화, 그리고 국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그런 위급 상황, 컨틴전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들을 어떻게 세우고 준비해 나가는 게 앞으로 더 원활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해질 것인지 여러분들의 견해와 생각들 같이 밝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2년 상반기 대비를 위한 최신사회 이슈 정리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7가지 이슈 잘 참고하셔서 원하는 그런 주제들 잘 풀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